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팡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올 한 해 에너지 넘치는 역동적인 한 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제주 사회는 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지, 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도민의 선택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오늘 2026년 첫 시간으로 2026년 제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4.3의 좀 완전한 해결을 위한 좀 걸음을 농업과 관광의 두 기둥을 뿌리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와 금융 지원, 그다음에 유통.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새해 첫 시간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 주는 의미, 포부가 각자 있을 텐데 한마디씩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2026년은 병오년은 제주도 전체에게 예. 전환과 도약이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정체된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그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육상 지방선거에서 예. 도민과 또 지역 주민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그 어떤 초선의 한계를 넘어서 재선 의원으로서의 그 정파를 떠나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정치를 완숙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2026년은 전환과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울러서 개인적인 포부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홍인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2026년. 예, 2026년 또한 저에게도 조금 그 현장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좀 촘촘히 살피는 좀 더 적극적인 현장 정책을 좀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일상의 곳, 저는 아라동 홍반장이라는 닉네임처럼 민생 정치의 중심인 우리 정책을 동력으로 삼아서 거기에 생활 정치 그리고 도민들에게 좀 더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라동 홍 반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승식 의원 어떻습니까? 2026년. 26년 올해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우리 제주도 내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지역 소멸의 압력, 그다음 제주 교육의 현안 등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지방자치 20년, 특별자치도 20년이 지난 시점에 체계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결정이 향후 10년 이후에 제주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보고 이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위원으로서 이제 그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데 제주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잘 하고 싶은 게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위원이 올해 좀 일몰. 네, 그렇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금 우리 새 패널께서 보시기에 제주 사회의 현 주소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인숙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좀 한 단어로 예. 얘기하라고 하니까 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회복이 아닐까라는 회복. 생각을 합니다. 예, 회복. 예. 먼저 지난해 국민들께서 앞장서 주신 민주주의 회복과 그리고 또한 예. 민생 경제의 회복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제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많은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치유받고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땠습니까? 저는 결단의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주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 특별 권한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바라보는 지금 제주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 결단을 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침체된 사회로 가고 있다. 예. 뭐 1차 산업의 쇠퇴라든가 인구 출산 정책의 부재, 청년 일자리 다양성, 제2공항 갈등, 뭐 인권 헌장 제정 등의 갈등, 예. 이런 것을 볼 때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왔다. 지도자들은 이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좀 결단의 네.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정엽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한 단어로 말씀을 한다면 경제통. 경제통. 예. 경제통.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 우리 지금 제주에 처한 어떤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민생 경제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여러 가지 제도적 또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져 있고 예. 또 정치적으로는 우리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양극화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또 소외받는 층이 심하고 또 정치적 편파적 이런 이해 갈등들이 너무 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산을 그만하고 예. 이제 2026년부터는 어떤 통합의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우리 제주도의 미래 비전도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좀 경제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금방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제 이제 체감적으로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좀 좋은 대안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승식 위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체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상가를 보더라도 임대가 붙어 있는 점포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과 1차 산업 요거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 관광이 최근 들어서 이제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중국 관광객들도 와서는 저렴한 물건, 저렴한 음식, 자기들만의 숙소를 이용하는 등 돈을 쓰는 데는 상당히 인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도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한 1차 산업 역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해서 그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을 결합한 민의 사업 육성으로 1차 산업도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주 브랜드를 가진 1차 산업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주 경제를 살리는 길은 관광의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민 삶이 윤택해져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의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의 질적 성장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이제 외쳐왔던 건데 너무너무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양보단 질적 성장인데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이게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어떻습니까? 경제 활성화. 예. 뭐 저도 오승식 의원님의 생각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비슷하고 지금 농업 이제 조수익이 이제 5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체감하는 부분은 별로 체감도가 낮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관광객 부분도 1,300만을 이렇게 회복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종업원들과 관광객 관련자들의 느끼는 부분은 훨씬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제주는 1차 산업인 농업과 관광의 두 기둥을 잘 뿌리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농업 관련 부분, 관광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겠지만은 농업 관련은 아무래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1차 산업에서 좀 벗어나서 6차 산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숫자를 회복했다고 우리가 잠시 이제 우리 관광이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품질로 또 고품질 또 문화관광 쪽으로 이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의원님은 뭐 서귀포에 계시니까 1차 산업 뭐 역대 조수입 올렸다라는 이런 보도도 많이 볼 텐데 실제 농민들의 그 체감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정상입니다. 예. 5조 원. 이게 수입 정상이다? 부분이. 예.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감귤값을 못 받아서 잘 받았다라는 평가를 하지. 못 받아서, 예. 농가들의 지금 체험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채무 관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이제 금융권은 아주 대출이 규제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홍인숙 의원 어떻습니까? 예, 저 좀 전에 우리 오승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상가 건물에 붙여 있는 임대라는 예. 단어가 이제는 좀 어색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무감각해지는 게 좀 실제 체감하는 그 온도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해서 뭐를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뭘 좀, 해도 되지 않을 예, 것 같은. 같은 좀 위기 인식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개인의 경제 악화로 보는 그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이제 공공에서 그런 방향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정책 방향이 좀 열리는 좀 포용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 하면은 지금 관광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1차 산업 얘기도 하지만 네. 요즘 거기에 요즘 트렌드가 좀 건강이라든지 예. 아까도 뭐 회복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고 뭐 우리 그 웰빙, 예. 치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도민들도 이런 건강 관련해서 좀 그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연결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그 경제 활성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그 제주 브랜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생각하기에 제주다움 이런 거 다 좋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경제하면 제주 가서 뭔가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하는 진짜 제주의 브랜드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거기에서는 또 관광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가서 제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그냥 이게 한라산 갔다 오고 둘레길 걷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조금 더 트렌드한 부분을 좀 접목하는 그런 경제 활성화에 좀 접목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이슈 현안하면 뭐 지방선거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제주 사회에 주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엽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지방선거는 앞으로 우리 제주의 10년을 계획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인물과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 주십사는 그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지방 정치인으로서 정말 어떤 정당의 선택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의회의 일꾼은 정말 진정한 도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들고 또 지역민과의 약속, 공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지켜왔는지 또 지켜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택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의 제주를 좌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당만을 보지 말고 인물과 정책으로서 판단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을 법한데. 예. 그럼에도 정치는 뭐 개인의 그 정치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앞서 현 시점에서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거든요. 도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선거가 좀 회복을 넘어 좀 도약의 그리고 함께하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좀 관심이 우리가 선거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 선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지. 근데 좀 요즘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도 도민 역시 관심도 많고 그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원래 지방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도약을 위해 제주에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도민이 직접 그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경쟁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 그리고 도민 일상에 있어서 연결된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 2026년 지방선거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시 정책의 중요성은 같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어떻습니까? 저 교육위원인 저로서는 아주 중대한 그 고비를 맡고 있는 것이죠. 이제 특별법의 그 교육위원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서 올해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위원,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제도가 상당히 그 제주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타 시도에는 없는 그 282개의 교육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 비록 교육위원이 선출되지 않지만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역할을 할 분들을 잘 뽑아서 이 제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좀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당에서 나와 있는 뭐 이런 그 대표성을 가진 그 발언보다는 제주도는 자원이 부족한 그 지역 자치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제주를 떠나거나 교육 때문에 어떤 그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여기서 더 뿌리 있게 내리고 잘 정착돼야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이런 일을 또 양당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잘 해주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좀 교육위원 일몰에 따른 좀 후속 대책 논의는 상당히 많은데 결과물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제도적인 정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뭐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바로 그 직을 우리가 사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만은 비례대표 제도도 결국은 어떤 그 과거의 직능별로 뽑는 이런 게 아니라 당의 공헌도라든가 당의 사정으로 인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쉬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사실 이제 교육위원 제도가 일몰된 게 이제 네. 기정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게 당장 이제 2026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 일몰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 그 거론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교육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뭐 정당을 떠나서 그리고 저희 그 상임위를 떠나서 교육은 저희 모든 도민 국민들에게 필요한 분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좀 다양하게 넓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로 좀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3번 다 출마를 하시죠? 뭐, 예, 예. 출마합니다. 하시고. 네. 우리 오승식 뭐 님께서는 예, 어떤 계획 갖고 조만간 기회가 되면 예. 또 도민들에게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도지사든 교육감이든 후보마다 이런 공약을 좀 했으면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에서 저도 뭐 해당되는 뭐 감히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약은 좀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사실 요즘 하루하루를 그리고 오늘을 버티기 조차도 좀 힘들다는 이 민생 생활 현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좀 우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좀 더 쾌적하고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을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공약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승식 의원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제 양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도지사보다는 이제 교육감 교육적으로, 예.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큰 틀에 특별법을 바라본다고 하면 제주 교육자치, 학교 자치가 그 확대될 수 있도록 공약을 좀 제시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거죠. 지금 뭐 5국 3특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그 교육 특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세종 그 교육감이 지난번 선거 때는 제주의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우리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제주는 막대한 그 자치권이라든가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타시도에서 도입돼 가지고 경쟁할 때는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에서 볼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좀 공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학부모, 교원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어떤 환경, 어떤 그 처지에 있더라도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교권 침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정 부담이라든가 어떤 교권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공약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의 경쟁력이라든가 학부모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진로가 그 결정되지 않도록 모두가 공정하고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해 보는 겁니다. 뭐 교육 자치 확대, 교권 침해 예방책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정엽 의원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항상 제가 평소에 느끼는 생각입니다만은 네. 제주도의 도백이라면은 5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고 예. 또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도지사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내 희망이 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매번 느낍니다. 어떤 도지사가 되어서 재선 3선의 어떤 꿈보다는 정말 우리 제주도의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는 기간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제시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뚝심 있는 도지사가 이제 나와야 된다. 예. 소신이 있는 그런 도지사를 저는 원하고 있고 예. 우리 각자의 어떤 공약은 나름대로 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 제시가 되겠지만은 우리 열악한 환경의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철학적, 인격적인 확고한 가치를 갖는 그런 도백이 이번 도지사 선거에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신구범 전 지사처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제주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50년, 30년,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안 내느냐는 도정의 책임자가 머리를 써서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사를 저는 원하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당이 당을 떠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좀 주요 현안에 대해 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 중단됐고 민선 9기로 넘어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 문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먼저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 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뭐 우금민 도정, 원희룡 도정, 지금 오영훈 도정까지 세 도지사를 거치면서 이 주요 공약으로 일단 내걸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결국 무산됐죠. 예.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생겨날 때 그 전국 유일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사님들도 이제 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읍면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감합니다. 즉 말하면 인구가 많은 동지역, 뭐 표를 받고 선출되는 단체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를 하면서도 읍면 지구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역시 열악해졌다. 그리고 지역 소멸도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지원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늦출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또 이제 그 동지역 집중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이건 다음 도정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해야 된다. 다만 예. 지금 하는 것처럼 뭐 2개 시냐 3개 시냐 이런 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지역 소멸이라든가 그 교육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느낌을 가지고 저로서는 다음 기회에서 9기에서는 좀 해야 된다. 행정제재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같은 느낌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행정체제 개편은 처음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하려면은 다음 도정에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됐든 반드시 오지사가 했던 이 행정구조 개편은 안고 가야 된다, 계승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첫째 소신이고 두 번째 하게 되면은 도민 참여를 반드시 전제로 한 개편이 돼야 된다. 예. 그다음에 투명한 비용과 효과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제주의 그 어떤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세 번째의 얘기입니다.
민선 8기에서도 좀 공론화 작업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 예, 아까 금방 이제 이루어졌죠. 도민 참여 얘기해 주셨는데 민선 9기에서는 어떻게 공론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8기의 이 공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여론조사 또는 이제 추기경도 했지만은 행정동별로 여론조사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행정동별로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좀 잘 뽑아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거기에 큰 반론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아쉬운 게 우리가 원탁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의 의견으로 이게 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당혹스럽다. 뭐 저희들 당사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것인지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론조사도 뭐 당연히 필요하고 주민투표가 필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공론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의 어떤 그런 그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또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게 그 행정체제 개편의 앞에 보면 수식어가 제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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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정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였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 중앙 정치에 좀 혼란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또 이견 다른 생각들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잠시 멈춰져 있다라는 그 좀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멈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아까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도민들의 선택이 좀 이 현안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 결국 도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무엇보다 제주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제 민선 9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좀 더해서 좀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도민들이 참여는 했다 하나 동의를 지금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뭐 도입에는 다 뭐 찬성하시는 분위기네요. 자, 지난 연말 4.3 문제가 제주 사회를 달궜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4.3 논란 어떻게 해야 할런지 4.3 처벌법 같은 것도 이제 발의는 됐지만 지금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의원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4.3 부분은 사실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4.3 문제만큼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제주도의 자유와 치유와 화해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 법적, 제도적 절차 이런 것도 명확히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4.3 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와 또 4.3을 배우는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상당히 이제 4.3을 겪으시 않으신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덜 소홀해져 가고 있다. 대화의 어떤 소통이 거의 없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평화와 인권을 우리 젊은 이제 후배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발 매해 되면은 이 사상 관련해서 정치적 이념 또는 다른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가 좀 승화된 모습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신이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제 덧붙인다면 특법별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사산 문제가 갈등으로 특히 유족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국가에서 특히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이 4.3 제주도의 문제,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하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일 그럼에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4.3에 대한 갈등, 유족, 도민들 이 부분에서 이제는 좀 처벌 조항, 이 4.3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뭐 일들과 말들, 기타 등등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벌 조항을 좀 명확하게 한 법 개정을 통해 4.3의 좀 완전한 해결을 위한 좀 걸음을 이제는 2026년대로 또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서의 그 4.3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화의 인권, 그 화해와 상생의 어떤 그 상징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주가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지난 연말에 그 불거진 그 문제는 더욱 아쉬운 게 국가기관에서조차 이걸 좀 지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간과했다. 우리 제주도가 이 4.3 때문에 재단이라든가 교육청의 학생 교육을 통해서 지역화 문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서 제주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잘 정리가 된 걸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너머 세계화까지 우리가 해서 다른 나라와의 협약까지 맺는 이런 실정에 국가기관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벌법도 중요하고 이전에 우리가 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이렇게 많이 진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4.3을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그 4.3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처벌법도 뭐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우리 삶의 하나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과거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도당에서는 국가유공자 좀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약간 좀 신중론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 좀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힘 이제 도당 내 또 중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완벽한 틀, 정리된 틀이 지금 없는 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의힘 위원들끼리도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좀 시켜야 된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배상 단계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화에 맞는 우리 후배들에게 잘 정립된 그런 어떤 우리 4.3의 정신과 교훈을 잘 해 간다면은 전국화는
바로 밑에 있는 거고 또 그 전국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애써서 우리가 세계화 한다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좀 진행돼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의 이탈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좀 어떤 게 필요할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 먼저 할까요? 예, 정책도 그래서 좀 가끔 청년들하고 예. 제가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먼저 좀 속상하게 들렸던 이야기들이 제주를 떠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또 혹은 돌아오고 싶지 않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답변들을 좀 듣곤 합니다. 여기 뭐 간혹 이렇게 저희가 만나는 청년들한테. 근데 사실 청년 정책들은 좀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머물며 제주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역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공격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좀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승식 의원 어떻습니까? 그 인구 유출, 특히 뭐 청년 이탈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예.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예.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어떤 지금 1차 주거 문제의 지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1차 산업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주거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좀 원활치 않다. 그 다음에는 또 이분들이 와서 고생하고 생산을 했는데 유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와 그 금융 지원, 그 다음에 유통.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뭐 무슨 주택 하면서 주거지만 마련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이비를 통해서 표선 지역에 어떤 인구가 유입된 것처럼 예. 교육 환경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교육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히 읍면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교육 때문에 제주도를 떠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하면 그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인구 유출 중에 어떤 경제 상황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교육 때문에 특히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소규모 학교의 어떤 그 개편 이것도 뭐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개편 뭐 폐교라고 쓰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뭐 글로벌 역량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어떤 읍면지구에 있어도 다양한 교육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아이들이라든가 청년 유출은 좀 덜 하지 어느 않을까.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정엽 의원 어떻습니까? 예. 작년 한 해 우리 제주를 떠난 사람이 한 4,040명 정도 예.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20, 30대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사실 20, 30대가 빠져나가면은 우리 제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명확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승식 의원님께서는 주거와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부분입니다만은 첫째 일자리가 있어야 20, 30대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가 확실해야 자기 살 집이 있어야 네. 남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문화,
문화의 수준, 문화의 척도를 자기들이 어떤 가서 놀 수 있는 공연장, 이제 창업 공간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거 문제가 좀 저는 취약하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와 젊은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야 되지 그냥 주택만 공급이 돼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기존 시에 살고 있는 그 이제 20, 30대 층에게 어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많이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에게 단순히 어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머무를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먼저 시작.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 소멸의 압력, 교육 등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결정이 10년 이후에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올해는 제12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는 해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엽 의원께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제주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며 지방선거를 통해서 미래 1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주도 전체를 위한 정책과 서귀포 대련동 지역구를 위한 현장 활동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달려왔습니다. 도의회 저출생 고령화 특위위원장으로서 제주 전체의 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했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도 전역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넘어서 오직 제주도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병원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3대가 행복한 제주, 미래가 있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인숙 의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난 의정 활동은 도민 생활 현장과 밀접한 교육, 복지, 그리고 교통, 스포츠,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책임 있게 이제는 2026년도에는 이어가고자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 그리고 사각지대의 발굴, 그리고 놓치기 쉬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끌어내는 거, 그 과정에 아라동 홍반장이 하고 있는 이 앞으로의 민생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라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또한 제주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또 당당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 첫 시간으로 제주 사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경제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 지방선거를 앞둔 도민의 선택,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4.3, 청년 인구 유출 문제까지 제주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제주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과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면 2026년은 분명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가진 도전과 역동의 의미처럼 제주 사회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